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이재민의 절반가량이 임시주택에 살고 있어 불편이 큽니다. 강원도가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과 정선, 원주 등 도내 3개 시군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업체의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협상자는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전국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중학교는 일본 현장 체험을 취소했습니다. 동해안과 폐광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면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이재민 65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임시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상황인데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세대의 이재민이 모여 사는 속초시 장천마을. 집집마다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만 차양막이 없어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집 자체가 뜨겁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늘막을 설치해 놨지만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좀 세게 이제 이렇게 낮춰놓으면 이제 좀 괜찮은데, 여길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불이야, 불. 2명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농기계며 농산물은 뙤약볕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은 4개 시군의 288세대로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뒤늦게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출입구에 물바지를 설치하고 농자재 보관 창고 300동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누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재민들도 걱정을 하고 계셔서 위한 주거 안정 대책과 이 산사태 등 예방 대책의 현재 추진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현재까지 산불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 490억여 원이 배분된 가운데 나머지 41억여 원도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인 네이버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도내 3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는데 실제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춘천시 동면에 들어선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약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각종 데이터를 모아두는 서버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에만 168억 원의 지방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5,400억 원을 투자해 춘천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도 용인이 사업 부지로 선정됐지만 전자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사업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유치 전에 강릉과 원주, 정선 등 도내 3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의 100여 곳 이상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친환경 관광 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경포호와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나 이제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지만 저희 시는 이제 관광지와 접해 있고 어떤 직원 복지 향상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 경포 쪽으로 이렇게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부롱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등 2곳을 제안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데이터 센터의 폐광산 갱내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내수 같은 경우는 18도 정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다음 달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아 오는 9월 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면 고용 인원이 최대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위의 논란과 지역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도내 유치가 성사되더라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양중학교가 일본 현장 체험을 취소했습니다. 양양중학교는 당초 전교생과 교사 등 417명이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현장 체험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일본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일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동남아 또는 중국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 여부와 차체 결함 여부, 정비 불량 가능성 등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다친 일부 탑승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농촌 인력 수송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승차 인원 초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전출 인구가 늘면서 동해안과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 5년 새 태백과 고성의 인구는 8% 가까이 줄었고 삼척과 정선도 5% 넘게 줄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고 강원관광대학교로 이어지는 태백 지역 대학길입니다. 인구 감소의 경기 침체로 영업난을 견디지 못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녁 때쯤 되면은 시내권만 나가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상가도 7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으니까. 동해안과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2014년 4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4만 4천 명대로 8%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태백과 화천, 고성의 인구가 7% 이상 줄었습니다. 삼척과 정선도 5% 넘게 인구가 줄었고 동해 3.8%, 강릉과 속초는 1.7%, 양양도 1%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떠나는 겁니다. 파격적인 출산 양육비와 전입 장려금, 각종 장학금과 귀농 지원책을 쏟아내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교육과 보육, 교통 등의 복지 서비스도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능을 생활 거점으로 집약화하고 지역과 지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는 공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 등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지역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지구가 오늘 규제 자유 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과거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탈락했던 아픔을 딛고 제도 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원격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집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이른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묶여있던 원격 진료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 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상용화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가능해진 건 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등이 속속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수출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아마 정부는 2023년까지 강원 헬스케어 사업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복합단지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사택시설물 설치에 예산이 불법으로 사용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과 강릉시민행동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강릉시장 사택에 전산장비와 CCTV를 설치하며 청사 운영비 504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 예상 집행 내역의 공개와 비용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포상을 받는 도내 인사가 강원도 요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포상 대상자 1,006명 가운데 강원도 인사는 301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당초 요구했던 포상 규모 67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는 11월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인 강릉국제문학영화제의 명칭이 강릉국제영화제로 변경됐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국제문학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영화제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영화제 인력 50명을 채용했으며 행사 개최 때까지 자원봉사자와 단기 인력 등 약 5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릉 안인의 육상양식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성면이 추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강릉시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어제 안인 육상양식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성면이 포함된 길이 40m, 높이 60cm가량의 벽체가 발견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사전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조사에서 누락된 성면을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성면 철거공사 준공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대서양 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상업 양식을 규제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환경부가 대서양 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생태계 영향 등 구체적인 근거를 조사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이 대서양 연어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단 환경 위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